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남바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네, 금년 여름 휴장 아주 뭐랄까요, 좀 특이하죠. 5주 야간 경마,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고 부산하고 크로스 하는 바람에 그랬죠. 또 과천 경마만 또 3일, 굉장히 지금 힘든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하는 입장이고 팬 여러분들도 배팅하는 입장에서요. 아무튼 마지막 야간 경마 주간입니다. 주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지원 씨가 잘 준비했고, 지난주 우리 김지원 씨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날 그 UCC 메인승부처 토요일날 우공이산의 오디네창이었죠. 네, 쌍승식 49배 주력인가요? 네. 네, 끝나고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형님 한국라 했습니다. UCC 끝나고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 팬 여러분들한테 기쁜 점. 또 일요일 날은 그 YTM배 그 상류를 쌍복축으로 골든삭시의 상승식 135배를 제대로 또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UCC에서 공개해 드렸죠. 아시다시피 톱기어 공개하고 왔습니다. 일반 추천용이었는데 제가 UCC 끝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UCC 끝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아무리 봐도 톱기어가 사고를 칠 것 같다 내용이 있었고, 공백기 때문에 제가 UCC 추천용이 안 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UCC에서 공개하고 일반 추천용으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톱기어 놓고. 근데 조금 덜 봤던 마필이 구멍수를 넓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배팅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5조 마필이 들어오면서 228배를 추천용으로 갔는데 우리 김지원 씨도 같이 노렸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뭐 별로 저는 뭐 64배인가요? 뭐 그거 일경주 제가 마명 생각이 솔직히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중배당 저배당 몇 개 먹고 말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요즘 부산이 제가 좀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이요. 뭐 부산 금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그래서 그래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체면치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튼 마지막 주간 상당히 어려운 레이스고,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로 이제 그 휴장기 지나고, 실제로 과천에 휴장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클로 달라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안정된 배당, 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안정된 배당이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셨습니다. 지난주에 의외로 배당이 컸죠. 의외로 배당이 컸지만은, 그리고 UCC 말씀드렸다면 가장 어려운 경마가 휴장 이후 첫 주간입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중 여부를 떠나서요. 그 정도 경마가 어려운,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지난주보다 평균 배당 분명히 떨어집니다. 안정된 흐름으로 조금 안정된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짧고 간결한 예상으로 UCC 양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 국산 5군 1400m 마령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3번 대번승리, 역시 승군전 맞이하고 3착 승군했죠. 해방둥이 지난번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3착 승군했는데 선두권 약한 편성입니다. 선두권 약한 편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7번 장수 비바라든지 장수 비바 좀 체중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3번 대번 승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선두권 약한 편성에서 아무래도 막발 한 발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기 1위로 근소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 마지막 경기 추천했었죠. 방춘식 긴수의 안장의 아이리시가 이번에도 상태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전체적인 조금 맥락을 보자면은 선두권 약한 편성이면서 장수 비바가 체중이 빠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착 승부에 걸린 마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경주 외적인 요소로서 3착 승부에 걸린 마필 1번 아이리시라든지 3번 대번 승리, 여기 이제 파워이즈 칸, 여기에 바다돌풍, 이런 마필이 3착 승부에 걸려 있거든요. 3착 승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은 경주 외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큰 조금 맥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드려서 한 가지 빼뜨렸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종합진단 받고 지금 정밀진단까지 받았는데, 아무튼 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관심에 많은 고맙고 하여튼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제 개인 병력 몸 아픈 것까지 제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요, 팬 여러분들 많은 신경 쓰시고 염려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잃어버린 인생을 잃어본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조금씩 일량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예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기가 보는 거 분석하는 데는요. 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은 우열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그래도 아무튼 아이리시를 1번 일경주에 이런 삼착수문에 걸려있는 마필이 은근히 많거든요. 인기 마필들. 그래도 선두권 약한 편성, 또 당일날 장수비가 체중이 좀 빠져야 된다는 거.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단독 선행 가능하죠. 대본 스님보다 좀 빠르죠. 그래서 아이리시를 우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명랑을 드리면서요. 우리 김지현 의원님 일경주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관심마필이 7번마 장수비가입니다. 이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지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체중만 유지돼도 됩니다. 얘의 문제는 일단 이 거구의 육중한 몸무게가 아니라 발을 못 써요, 발이. 최근에 2차례 팔릴 때 제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 누구냐? 이거 가도 안 된다. 발을 못 쓴다. 2번 다 잘라드렸어요. 마크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말이. 근데 이번에 말이 드디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답보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월요일날 이 강하게 한번 빠른 구보를 타줄 때도 발을 잘 썼고 이 관리사가 상당히 기뻤나 봐요. 말이 발을 제대로 바꿔주니까 모가지를 톡톡톡 쳐주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때 한 번 더 점검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마무리 때도 발을 기똥차게 잘 써요. 자, 이 마필은 이제 한쪽 발에 치우쳐서 힘으로만 뛰려다 보니까 이 빠른 레이스에서 최근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 발바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진 힘을 좀 더 구간별에 맞춰서 나눠 쓸 수 있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 박태종 기술을 태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하게 한번 승부를 보자. 마방에서 이번에 초강력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경주는 7번마 장수비마의 선정 가능성에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능력 있는 신예마들의 대격돌입니다. 일단 관심마필이 1번마 브리그죠. 자, 이 마필은 이 몸값이 1억 6천입니다. 이 22조 마방에서 고가의 마필을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일단 이 브리그는 뭐 도입 당시부터 과천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마필이고 이 주행검사를 받기 전 이 망아지 시절부터 이 망아지 조본을 달고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할 때부터 말이 뭐 상위군 마필들을 가지고 놀 정도로 기본기가 딱 잡혀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역시나 이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여유 있는 발놀림으로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이번 조교 때도 뭐 똥마르긴 합니다만 소속조의 국산 5군에 1경주에 나오네요. 이 마이 에너지라는 마필과 이 뭐 가벼운 병합 조교를 실시를 해봤는데 역시나 뭐 걸음발로 여유 있게 앞서면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말값 뽑으려면 데뷔전 곧장 승부는 필연이고요. 안쪽 게이트 2천까지 있기 때문에 1번마 브리그의 성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네, 1억 6천인데 아마 과천 2세마 신기록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신기록인데 그 유명한 잠시 몇 년 그만두셨던 그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그 17조라든지 또 11조, 한 4, 5년 벌써 됐죠? 중간에 잠깐 한 3년 그만두셨어요. 마주님을요. 근데, 그분이 마필 하나하나 사더라도 상당히 그 내용 있는 마필 삽니다. 안 사는데, 브리그라는 이 마필이 왜 그 매니피 자마로서 1억 6천을 넣는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라는 게 마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2세마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이 2세마 신마 싸움이다 보니까 발주도 잘 나왔어요. 목요일날 직접 우리 문세발 기수가 직접 했는데 발주도 잘 나왔고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 뭐 총알같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도 유명한 마필이라서 뭐 도대체 과천에서 1억 6천만 원짜리 도대체 뭔 말이냐 해서 뭐 이렇게 유심히 봤지만은 뭐 총알같이 나오지는 않았고 뭐랄까요.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발주에서도 직접 했는데요.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브리그나 마필은 올드가리성으로 강하게 팔립니다. 다 알아요. 뭐, 이렇게 일반 팬 여러분을 또 능력검사 모습 보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뭔가 숨긴 튼단, 직선에서 가볍게 몇 번 미니까 이렇게 추진력이 있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조개대 걸음도 평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조개대 걸음 평범한데 여기 조개 순수 조개발 발놀림 자체로서는 인기 2위로 팔려주고 있죠. 인기 2위로 팔려주고 있는 급추진이 상당히 발놀림이 경쾌합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비와이스 새끼의 그 자마죠. 자마인데 발놀림이 상당히 좀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복병권 마필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복병권 하나 마필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복병권 마필 중에서는 정평수 기수의 안장의 8번 가라앉산성이 능력검사는 이게 볼포니 자마거든요. 이건 볼포니 자마인데 볼포니 자마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볼포니 자마는 안말들은 밥값을 합니다. 안말들은 밥값에 제가 몇 번 UCC 말씀드렸다시피 혈통은 통계치예요. 우리나라 혈통 전문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혈통 전문가는 없습니다.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네,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소 차려놓고 XY 염색제까지 추진해 가면서 혈통을 연구하는 게 혈통 연구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주둥아래로 혈통 전문가는 있어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혈통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볼포니 자마가 순말이거든요, 이거요. 근데 발놀림은 의외로 괜찮습니다. 능력검사는 그냥 평범했죠? 요거 복병입니다. 9번이 복병입니다. 그래서 신맛 싸움 가볍게 타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월 18일 토요일 제3경주 국산 혼합 4권 1000m 마령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혼합 4권의 1000m 마령인데요. 뭐 큰 배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인 승부처 왜 잡았느냐? 초반부터 그것도 첫 번째 승부처에서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마련을 뒤에 어중간하게 70배, 80배 받치기로 먹는 것보다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짭짤한 중저배당으로서 중배당으로서 강하게 한 방을 때려가면서 자금을 확실하게 챙긴 것이 오히려 낫다. 비록 배당은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는 시네마 싸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혈통에 대한 기대치, 능력검사, 이번 새벽 조교시 엄청나게 상태 오름세. 제가 엄청나게 상태 오름세라니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강력한 충만호 쌍승식 대가리 넣고 대가리 넣고 두 구멍으로 딱 두 구멍으로 이번 UCC 첫 번째 승부처이다. 토요 메인 승부처로 큰 배당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두 구멍으로 때리고 맞추면서 강한 승부처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리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 승부처에 조금 심리적 부담감은 솔직히 존재합니다만은 큰 배당 아니니까 두 구멍으로서 먹고 시작해서 내일 일요일까지 하루 종일 먹어가면서 이틀 동안 모든 야간 경마에 제 자존심을 걸고 첫 번째 승부처 제3경주부터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경주 국산 6군 1200m 마령입니다. 이번 경주가 역시 전형적인 기복마 편성입니다. 기복마 편성이고 시내만 할 수 있는 3번 나승자 비카자마죠. 또 순발력이 있는 센순이 제가 이 마필 지난번 놓고 추천연이 갔다가 아주 망신당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공백해서 약간의 추천인데 이 상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센순이 놓고 추천연이 갔거든요. 여기 UCC에서요. 근데 3착을 아쉽게 됐는데 근데 이 마필 이제 졸지에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인기마로 팔릴 거고 6번 야오 프레이즈도 지금 인기마로 팔려요. 그런데 여기 두 마필은 인기마로 역시 앞이 팔리는 편성이고 여기 외곽에 있는 북해별 뭐 여러 마필 팔립니다만은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기마로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야오 프레이즈도 3착승 올려가는데 이거는 조개가 갑자기 약해요. 갑자기 약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성훈이가 개인적으로 센순이 넣고 추천경주 갔는데 이번에 조개도 약하면서 뭔가 이상해요. 속보고 그때 바란스한.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6번 야오프레이즈하고 4번 센순이도 뭐 인기 한 3, 4위권 팔려주는 마필인데 요 마필들은
놓고 가면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험하다. 네. 상태가 분명히 베스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안마필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안마필도 솔직히 확실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뭐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나누고 있고 지난번에 또 13번 샤인 갤러퍼도 인기만 어느 정도 팔려줍니다. 근데 지난번 인코스 2점으로 들어왔거든요. 인코스 2점으로 속보고만 돌렸는데 우리 그때 샤인 갤러퍼가 우리 후착으로서 UCC 저기 추천위원이 마치셨죠? 예. 같이인가요? 반주인가 마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저도 나이는 있어도 좀 기억력이 있습니다. 동료니까요. 근데 그 샤인 갤러퍼도 이번에 여가기로 밀렸거든요. 저 경주 전개가 확 달라졌어요. 지난번 인코스 2점으로 돌았거든요. 막판 한 발 멋지게 신영 처리가요. 이것도 믿음이 없어. 그럼 딱 하면은 결론적으로 4번, 6번, 13번 샤인 갤러퍼 이 세 마리를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마필을 대화인으로 찾아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총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거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주호님은 테크닉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마필, 개인적으로 어떤 마필 보고 있는지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 설명을 드렸고, 김주호님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이성훈 의원님께서 좀 위험하다고 보고 계신 말을 한번 놓고 가볼 예정이에요. 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각이 좀 달라서 그런데, 자, 여튼 이 13번마 샤인 갤러퍼를 이번에는 놓고 때려볼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전에 인코스 2점으로 신용철 기수가 막판 그림같이 파고 들어오면서 입상을 차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직전에도 제가 얘를 반주력으로 맞춰드렸어요. 주력으로 추천드리지 못한 이유가 샤인 갤러퍼는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 아니죠? 예, 순발력도 뭐 그렇게 있는 마필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모래를 맞으면요, 말이 좀 부자연스럽게 뛰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인데, 이런 마필들은 이 외곽 게이트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경주죠. 뭐 워밍 아트를 필두로 앞에 나가겠다는 마필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뒷심을 장담할 처지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외곽에서 샤인 갤러퍼가 하만식 기수 한 장이라면 분명히 선두권 페이스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뒷심 싸움에서도 직선에서는 아마 샤인 갤러퍼보다 더 우악스럽게 뛸 만한 말이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3착 승부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크게 승부 이제 변동 상황만 없다면 13번마 샤인 갤러퍼를 놓고 때려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차권에선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이 4번마 센순이나 6번마 야오프레즈 이런 인기마들이 다소간에 좀 불안한 경주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아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배당 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여튼 인기마 중엔 13번마 샤인 갤러퍼가 그나마 나은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자,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가 개인적으로 엄청 큰 배당을 한번 누려볼 작정이에요. 아마 이 쌍승식이 성공이 되면은 무조건 999가 넘고 아마 대가리말과 들어와도 150배에서 200배까지도 나아줄 수 있는 오리지널 백판 말입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 조교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필의 특성을 제가 데뷔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봐왔던 이 마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 조건이 맞을 때 누려보자 이거예요. 최근에 이 마필 나올 때마다 제가 넌지시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마필 이제 조만간 쏠 타이밍이 되는데 그때 한번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때려보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경주가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때려볼 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네요. 지금 뭐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로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맞춰드린 라운 빅토리를 필두로 팔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 팔리는 마필 가운데 인기마 한 마리를 또 잘라내고 세 구멍으로 압축까지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백판말 놓고 세 구멍 무조건 다 999가 넘는 배당이라 여러분들 정말 단돈 몇만 원씩만 이렇게 세 구멍 때리셔도요 토요경마 배팅 자금 다 만드실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좀 배팅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정말 소신껏 자신있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 여부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한번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김주현 씨 그 목소리 들으니까 적중 확률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닌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기 1위로 편성이 이렇게 하니까 팔리는데 8번 슈퍼양키가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인기마로 팔리는데 기본 순발력도 있고 선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거 믿으면 안 돼요. 요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김주현 씨의 오늘의 UCC 첫 번째 야광양마 토요 가천벌 첫 번째 승부처니까 뭐 중이 정어울이 못 깎으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기마로 팔려준 슈퍼양크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경주에 복병급 마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구석이 이런 이제 유시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지만은 직구석이 도대체 믿음이 없는 직구석이에요.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 편성을 보고 직구석이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제가 유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차마 더 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과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더 이상의 어떤 오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7번 희망대작전입니다. 지금 3착승문에 걸려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조교다운 조교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조교 패턴의 변화도 확 바꿔졌어요. 조교강도 올렸고 그림의 변화도 조금 빠릿해졌고요. 그래서 요 마필을 조심해야 된다. 직구석이 믿음이 없지만은 아무튼 아베기수의 희망대작전은 오래간만에 조교 패턴의 변화로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 패턴의 변화를 줬다는 것. 조교강도 올렸다는 것. 그림에 빠릿해졌다는 것. 직구석이 믿음이 없으니까 참 놓고 갈까 말까 솔직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지고 여기에 수업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게 되네요. 슈퍼양키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머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김주현 의원의 그 첫 번째 승부처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번 경주는 배당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보다 정밀한 분석, 보다 현장에서 마지막 체크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레이스,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김주현님이 첫 번째 승부처인데 아마 과감하게 복병을 축으로 간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해서 근데 지금 5경주 끝나고 5경주는 국산 5군이고 6경주는 국산 6군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 하이군이 참 능력이 육군에서 참 쉽지 않는 넷인데 데뷔전 때 외곽 추입으로서 멋지게 경주 전개가 불리했죠. 불리는데도 외곽 추입으로 멋지게 올라오면서 순발력은 아직까지 보여준 것은 없었는데 올라오면서 오섬 타이거가 강력하게 조개발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외곽이니까 10만이니까 능력 검사도 괜찮았거든요. 막판 뚝심을 보여줬어요. 그 막판 뚝심을 보였는데 저는 외곽 전기에서 1000m 좀 불리할까 해서 좀 사실 덜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상태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인기 막 1위권이나 아마 팔려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고, 누구나 다 아는 오섬 타이거는 다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이렇게, 지난번 상태 이상의, 그 보합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상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 마리 제가 좋아진 마필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외곽에는 아라폭풍이라든지, 올린 챔피언, 그 다음에 거세하고, 5월 23일날 거세하고 첫 출전하는 베스파이어 이런 마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그 1번 게이트 있죠.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7월 20일날 당일날 기수가 안장 당일날 그 기수 교체됐죠. 바로 1번 북두신곤이 그림의 파워감이 좋아졌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변화는 없어요. 기술적인 측면은 변화가 없는데, 파워감이 좋아졌어요. 파워감이. 그래서 조인공 기수, 하만식 기수 안장으로 지금 전기가 교체가 되면서 조교강도 슬쩍 올렸거든요. 조교강도 더블로 올려가면서 정확하게 올려가면서 파워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 북두신고는
반드시 1번 게이트 2층까지 있죠? 배팅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6경주 김지현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소스 하나 주시죠. 예, 이번만 5섬 타이거가 절대축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편성상 읽어줘야 될 인기만은 맞습니다. 이 조인건 기수가 자기 진말 북두신건도 직접 전담 훈련을 실시를 했고, 이 14조에 건너가서 5섬 타이거도 직접 전담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이 두 마리를 조인건 기수가 다 조교해 놓고 결국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5섬 타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뷔 전부터 이 매직 보이를 놓고 5섬 타이거로 단통 승부를 들어갔다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데뷔 전부터 제가 좋게 본 말이고, 이번에도 말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일단 인기대로 2번은 인정이고요. 후착해서 저도 이 복병마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레이스가 어떻게 흐를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경주예요. 근데 아마 이 5섬 타이거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선두권이 불안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마 돌풍처럼이라는 말이 큰 능력은 없어도 이 꾸준하게 주폭으로 뛰는 스타일이라 5섬 타이거가 빠르게 선두권만 제압을 해주면 후차권에선 충분히 도전 가능한 북병 세력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3번마 돌풍처럼의 후착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4번마 와일드 위너와 7번마 천지신화 직전 경주 나란히 2, 3착을 차지한 두 마리가 당일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경주입니다. 두 마리 모두 괜찮아요. 이 4번도 괜찮고 7번도 다소 좀 무겁게 뛰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마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 배당을 지금 깨보겠다고 이 조교바를 세우고 출전하는 북병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이 무턱대고 최저 배당 한 방 맞고내 힘을 실어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 4번, 7번 가운데 직전에 이 와일드 위너가 천지신화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이 천지신화가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선행 추라이를 나섰기 때문에 직선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했던 것 뿐이지, 요번에 참고 한 발을 때리면은 와일드 위너를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마 천지신화가 이번에는 와일드 위너를 한번 이겨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북병 마필 가운데 뭐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네요. 이 8번마 미담이라는 말이 큰 능력은 아닙니다만, 자, 요번에는 강도 높은 병합 조교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이 자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넣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최근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당권에선 8번마 미담 정도는 유심히 지켜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가는 저는 좀 색다르게 분석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기 마필들이 3번, 7번이, 4번, 7번이 순발력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그 선입으로 뚝심으로 힘으로 쓰는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확실한 그 힘이 있는 마필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국산 5군이다 보니까 마치 완성도는 둘 다 덜 돼 있죠. 뭐 조건은 딱 같아요. 국산 5군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능력만 싸움이 아니거든, 이번 경주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경주 선두권 약한 편성인데, 조교는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두권 약한 편성에서 인기 마필들이 선입으로 올라온, 즉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숨어있는 선행형 마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 전개상에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경주 전개상에 그 마필이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가장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비양말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교는 100% 발놀림 자체는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선행형 마필은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행을 나갔을 때 무서운 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쩌면 경주 전개상의 중배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조교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제 7경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유님이 말씀하셨던 미담도 약간 순발력 가지고 있어요. 상태 이상 없고 지난번 못지않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마피는 이제 고기가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죠, 미담이요. 이제 그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비양만리가 경주 정계상에 기습 선행 가서 버텨버리면 중배당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혼합 3건 1400m. 자, 오늘 준비한 김주원 토요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바로 이번 8경주가 자, 2주 만에 들어가네요. 그냥 옵니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 그냥 옵니다 승부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이 부산경마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절세미인의 챔프 스토리를 갖다 때리면서 배당판에 막판에 폭풍이 불더라고요. 이제 4배로 마감이 되면서 짭짤하게 또 한구라를 했는데요. 자, 여튼 이 그냥 옵니다 승부에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8경주도 정말 사연을 갖고 있는 말 한마리를 믿고 때릴 예정이에요. 당연히 당일 배당판 인기 1위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2번마 판타스틱 러너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이번 경주 2번보다 더 뛸 수 있는 말 한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진하게 한번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번 주 특히나 이 토요 8경주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어쨌든 이 그냥 옵니다 승부를 들어갔던 주간에는 저희가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매번 웃으면서 그 주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2012년 야간경마 마지막 주 그냥 옵니다 승부, 자,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경주 국산 사고 1300m 별정 OP다. 이번 경주 참 얼뜻 보면은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출마표 뜨고 1차 분석했을 때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다. 물론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뉴톱이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뉴톱이라는 마피는 지난번 채찍까지 놓쳐가면서 입상했고, 또 우리 국민기술안장에 지금 2kg 별정경주입니다만 2kg 감량되시니까 아주 강하게 지금 팔려주고 있거든요. 여기 단독선행이 가능한 마피 여러 번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마탱이와 간 장비천궁도 있고 뭐 여러 마피 열타 마피도 있는데, 닥터케이는 조겠다 걸으면 좋아요. 조겠다 걸으면 좋아요. 근데 3짝 승문했죠? 근데 체중이 너무 강조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전제 조건이 따르고 그 다음에 5번 스파르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또 3짝 승군 한 5월 19일 날 저한테 한구라 해줬던 91.5배의 보성제일도 지난번 상태가 별로라고 했죠.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려주면서 280배 그 빌미를 지고 있던 보성제일도 지난번 못지않게 상태는 괜찮아요. 비록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제 이역기수의 안장에 13번 온수리가 지금 출전 뜸이 지금 사이클이 깨졌거든요. 깨졌습니다. 지금 깨진 상태에서 지금 하는데, 저는 연마필이 고비를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 3착 승문에 걸려있고 단독 선행을 받아야 되는데 외곽 신청도 안 했거든요. 외곽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출전 사이클이 깨진 상태에서 온수리가 지금 외곽에 밀려있고, 지난번은 더 좋아졌다 해서 제가 인정하고 갔습니다. 비록 지난번에도 공백기 이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3월 30일 날 뛰고 6월 9일 날 추천했는데 상태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틀려요. 이번에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본의 아니고요. 가벼운 병치료를 위해서. 그렇다 하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안쪽에 있는 발빠른 마필 은근히 매뚜가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렇다 해서 확실하게 대한 마필보다는 저는 뉴톱을 차라리 충막감으로써, 비록 연마필도 뭐 인기마필이죠. 인기마로 팔려집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뉴톱을 차라리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인기 뭐 2, 3위권을 팔려줍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인기 1위 온수리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3착순에 걸려있고 이번에도 2번 연속 사이클 깨졌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먼저 충만감으로 보고 싶다. 마음에는 솔직히 안 들지만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준희님을 구경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온수리가 이 10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경주를 뛰고 나면은 다리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전 뜸을 꼭 가지고 출전하는 말이에요. 요번에 이 소속주에 아까 이성원 위원님께서 오경주에 추천드렸던 53주 말 기억들 하시죠? 이 희망대 작전. 금하필과 병합을 한번 때려봤어요. 일요일에도 병합을 때리고 이번 주에도 병합을 때리고요. 이 병합을 꾸준하게 때리면서 상태를 끌어올렸는데 분명 100%는 아니에요. 말 상태가 예전 그 입상했을 때 그 짱짱했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조교 때 그래요. 말이 조교 때는 좀 어딘가 모르게 약간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좀 뜰려는 의지도 덜해 보이는데 막상 실전에 투입이 되면은 어디 나사 빠진 애 마냥 미친 듯이 뜁니다. 그래서 이 온수리는 일단 조교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말인데 실전에서 매번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참 이거 빼기도 그렇고 참 뭐하네요. 일단 3착순군에 53조 말이기 때문에 현장 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별다른 이 이상 여부만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뭐 인기대로 저는 온수리를 인정을 할 예정이고요. 후자권도 지금 팔리는 말 중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제하고 나니까는 눈에 돋보이는 게 이번만 뉴톱인데 이마펠도 지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야만식 기수가 열심히 갈아놓고 정작 박태종 기수가 올라타 버렸어요.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뉴톱까지도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일단 2번, 1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게임인데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막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불안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경주가 되겠고요. 뭐 이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뭐 온수리를 뒤로 돌려놓고 두루두루 배당을 노려 봄직한 또 경주가 이번 바로 구경주이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좀 낮추시고요. 이번 경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중고 배당 막권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말은 현장에서 체중만 올라오면요 9번마 닥터K가 충분히 여기선 사고 칠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중이 좀 풀어놔야 돼요. 예, 풀어야죠. 자, 10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풀무브나티가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뭐 엄청난 상대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이번에 이 과천에서 선행마 말머리에 일가견이 있는 하만식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강력한 승부 이지를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1800m라는 점이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건은 좋아졌어도 그리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일단 거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의 축을 좀 골라봤는데 당일 이 초원여제, 이 8번마 초원여제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 경주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바는요 인기도에서 다수 밀려있는 4번마 이벤트킨을 추천을 드릴게요. 드디어 이 조교다운 조교를 실시를 했어요. 땀복을 입혀놓고 얘는 제가 나올 때마다 체중 안 빠지면 안 된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땀복 입혀놓고 훈련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제 마방에서 체중을 빼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매번 이 둔탁하게 뛰었던 이벤트킨이 이번엔 확실하게 많이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만 적당선으로 빠져나온다면 저는 이 문세용 기수의 4번마 이벤트킨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이번 10경주를 풀어나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4번마 이벤트킨 현장 체중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성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김연 의원님이 설명하면서 제가 몇 번 옆에 봤거든요. 왜 제가 봤는지를 제가 바로 그냥 설명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UCC 방송하면서 저도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조교 노트, 이게 지금 조교 노트 앞에 이게 조교 노트입니다. 이게 지금 조교 노트인데 이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 이제 글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인기 1위로 팔려지고 있는 초원여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체크했나 체크하는 겁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베스트가 아니에요. 베스트 분명히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UCC 방송 시청하시고 계신 팬 여러분, 분명히 베스트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왜 베스트가 아닌가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뭐 저기 전문가니까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기술적인 측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것은 안 드렸고, 아무튼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제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정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에 또 안마를 레이스거든요.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정 경주고기 때문에 좀 버리기는 그래요. 버리기는 그렇지만은 편성도 어영부영 기본맛 편성인데,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작바에 되어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병권 제가 마필을 들으려고 했던 마필인데, 우리 김전희 의원님이 제가 옆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설명 아주 하고 있는데,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이벤트 킨이에요. 근데 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건 놓고 UCC 추천 경주 메인 승부 쪽 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UCC 추천 경주를 많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느낌 있는 경주 UCC 추천 경주 선정하는데, 바로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는데 김준님 먼저 말씀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추적하고 있는 마필로 3착 승근했거든요. 올 대가리성으로 팔려가지고, 그때 초보배당이 제가 뭐 몇 월까지는 제가 몇 월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작년 늦가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 대가리를 팔려고 문세발 기수가 3착으로 승군한 마필 바로 이벤트 킹입니다. 그때 베스트가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UCC 하기 전이었을 때 텍스트에 올려놨어요. 아니다. 아니다는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걸음에 빠릿해지고 걸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김준 씨하고 지금 같이 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초원여자 제가 아니다고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UC에 있어서 베스트가 아니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복병권은, 최고의 복병은 4번 이벤트 퀸이다. 이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10경주 너무 많은 소스를 줬나요? 10경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 2군 1900m 핸디캡 경주 이성훈의 UCC 토요경마 마지막 추천경주입니다. 추천경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추천경주, 일반 추천경주 한 서너 개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UCC 추천경주 두 개를 각자 두 개씩 잡지 않습니까? 느낌 있는 경주를 잡는데, 이번 경주는 뭐 제 스타일도 지난주에 그 톱 끼워 놓고 추천경주 갔다시피 복병을 축으로 무식하고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다 아시다시피,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복병을 축으로 갔기는 복병을 잘 잡았어요. 정말 부산도 그랬고 서울도 그랬건데 후창을 못 찾아가지고 항상 한 구라를 놓쳤습니다.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시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사람 미치겠습니다. 속된 편이로. 근데 이제는 구멍수 그래도 후착 잘 찾아서 복병을 축으로 갑니다. UCC 추천경주 복병을 축으로 여러분한테 과감하고 무식하게 한번 가겠다. 분명히 상태 좋아졌고 분명히 저게 패턴의 변화가 보였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원 의원님은 또 뭘 설명을 듣고 계신 이 분석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11경주가 왜 이 조교 때 이성원 의원님께서 이 좋게 본 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좋게 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어쨌든 이성훈 의원님께서 승부를 들어가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화피를 제가 말씀해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다른 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9번마 피렌치라는 말이 인기도에서 많이 빌려 있습니다. 인기마긴 인기마인데 지금 뭐 6번 과천타라를 중심으로 이제 특정마 몇 주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피렌체 쪽으로는 인기가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되지는 않는 경주예요. 근데 이 피렌체라는 마필은 레이스가 일단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만한 페이스를 만나버린다면 언제든지 뒤측선에서 선두권을 감고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는 이 대상 경주였고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추규의 이 근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넉넉한 1900m 거리에 출전을 했고요. 직전 대상 경주와 비교했을 땐 일반 경주 출전이라 상대들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인기만 해봐야 이 앞에 나가서 버틸지 못 버틸지 모르는 과천타랑, 거기에 이 뒤에서 한 발을 제대로 써줄지 못 써줄지 염려가 되는 4번마 제네럴카,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는 경주라 충분히 이 피렌체가 뒤직선에서 이 무빙 강공 작전만 연출해 준다면 여기선 충분히 뚝심으로 버텨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주원이 추천드린 말은 이 9번마 피렌체가 되겠고요. 이번 11경주는 이성훈 위원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조교를 보면서 제대로 골라낸 말 가지고 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니까 저 역시도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요경마 마지막 12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군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좀 불안하게 봤던 인기마 한 마리가 있는데 일단 믿고 때려볼 만한 인기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6번마 무한신조는 믿고 때릴 수 있는 이번 경주 인기마가 많습니다. 무한신조라는 말이 직전 경주 이 리버스 캡틴과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이 이성훈 위원님께서 제대로 맞추신 경주 맞죠? 이 무한신조. 예, 그 무한신조가 이번에 박상우 기수를 올려 튀었는데 일단 이 박상우 기수가 48조의 이 기승계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거의 다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이 본예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박상우 기수가 이번 주 기승하는 48조 마필 가운데 무한신조는 꼭 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마방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승하는 박상우 기수도 말의 능력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실수 없이 깔끔하게 몰아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6번마 무한신조는 일단 인정되는 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면요. 이 10번마 화살이라는 말이 이번에 승군전의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화살도 말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 같더라고요. 직전에도 이 문세용 기수의 기승발로 오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편성이 아주 약한 편성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었던 극기야, 그리고 선의권의 바다돌풍, 이 다소 좀 빡빡한 편성에서도 능력 발휘를 했던 게 화살이란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 승군전의 상대가 세 보이긴 해도 걸음껏 뛰다 보면은 화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병 마필은 10번마 화살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의원님. 네. 지난 이제 인기 1위로 강력하게 발휘되네요. 무한신조 약간의 출전 뜨문이 있습니다만은 요건 넣고 추천 연정하는데 지난번 진로가 조금 3코너에 4코너에서 약간 막혔어요. 막힌 만큼 그 목 차이인가요? 마신 차가 없었어요. 목 차이 반 마신도 차이 안 나고 목 차이로 아쉽게 그 안 막혔으면 쌍승시까지 27배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상대 마필이 지난주에 거기 특별경주였던가요? 특별경주 리버스 캡틴이 특별경주 58 달고 우승했습니다. 핸디캡에서요. 네. 그러니까 리버스 캡틴이 솔직히 운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우승했어도. 왜? 진로 안 맞겠으면 무한신조가 돌았어요. 요거 놓고 제가 유시 추천해 줘왔거든요. 우리 김지현 의원님이 정확히 기억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무튼 뭐 출전 뜨면 사이클은 깨졌지만은 부담력 2kg 뭐 별정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요 정도 편성이면은 지금 3착승운에 걸려 있고 조교왕도 오히려 슬쩍 올렸어요. 근데 3착승운에 걸려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 대충 저기 확실하게 시켜서 승을 하자. 이겁니다. 상태도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 보고 싶고 박상우 기수가 48조에 왜 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소문에는 이준철 기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기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조교 보면서요. 아무튼 무한신조는 인정하고 이제 후차권으로서는 이것저것 다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팔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2번 메모리킨 좀 아체는 얇습니다만은 메모리킨
항상 뭐 이렇게 조금 적당히 팔려지는 마필입니다만 여기 5번 메이커 벤. 그래서 6번을 축으로 뭐 정확 뭐 100%는 아니더라도 6번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무한신전 인정하고 후차권으로서 이것저것 여러 마리가 지금 팔려두고 있거든요. 여러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메모리킨 좀 체중은 좀 낮춰내 없습니다만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5번 문세발 기수 한 장에 메이커 벤. 예, 우리 그 김주현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마필. 근데 이제 검은 돌풍도 상치 좀 공백기는 있어요. 공백기 있는데 상태는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그 이 마필이 참작승을 했거든요. 참작승을 했는데 흥가 그냥 1%. 저격대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날카로운 맛이 1%가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다 팔려주고 있는데 무한신조를 축으로 인정하고 2번 메모리킹과 5번 메이크 뱃 이 두 마리는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2경주 정도 마무리하면서요. 작고 간결한 해상 그 경주별로 전체적인 포인트 복병 전체적인 맥락 이것을 꼭 염두에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정도로 토요 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